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가설추리,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자, 금성산 가라사대 40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허상을 믿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진실이란 것에 대해서는 믿고 싶어 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이 진실은 허상에서 준 그 히어로이즘이 됐건 영웅주의가 됐건 그 황제주의가 됐건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진실은 허상이 심어준 개념의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조선적 게이트를 극소수 한국 사람들이 통과했지만 다들 기존의 프로파간다에 작용된 허상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즉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반도에서 교육되어진 미디어 영화로 세뇌되어진 그리고 로컬리즘에서 재생산된 이 허상의 교육의 기준이 뇌에서 작용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이 공간적 확대로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게 이 대조선 뽕입니다. 뽕. 금성산에서 이야기하는. 그래. 결국 이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 극소수 분들은 이 진실에 가까워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그래서 잔소리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잔소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100분 정도가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1000명의 구독자에서 10%의 확률로 100명이 듣고 100명이 들었는데 소화를 하시는 분들,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이 20명, 20%.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자, 아무튼 이 허상은 세트로 이식되어졌다. 이거는 일단 아시아는 세트 이식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우리 한반도나 이 아시아는 또는 일본은 세트 이식이고, 이 이식된 기록의 실제 무대는, 실제 운동은 아메리카가 되는 거고, 또 플러스 유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유럽하고 근대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산업혁명 또 나폴레옹 이런 분기점에서 조선사는 아메리카하고 유럽사가 근대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없이 많은 이 뒤부터는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인물적 비유. 제가 이제 이 아메리카 또 한반도, 함경도, 동부 13도 이런 지도적 패턴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이런 거는 소화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인물적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허상과 진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박용효,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이 박용효는 급진교합파. 자, 이 박용효의 실체는, 얘는 허상, 실체는 바로 실체는 자, 이 폭포 이야기도 했고, 이거는 자, 시오도스 루즈벨트 주니어. 시오도 루즈벨트 주니어가 실제적으로 박용효다. 박용효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 시오도스 딸 이야기하면서
리시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은 이제 이 인물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고 중요한 거 자 한반도에 이거는 세트고 허상이다. 허상의 인물. 실제 인물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자 소화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자 그 다음 인물 흥선대원군. 약간 시대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약간 오차 있는 것도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은 동학과 천주교를 탄압했다. 그리고 민씨 형제들하고 대립을 했다. 자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민씨는 러시아. 그 이야기도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의 실체는 자 실제 인물은 철을제삭. 빌헬름 1세의 대리청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게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올리고 대리청정을 했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독일 제국 선포. 이 독일 제국이 아시아에 와서 먼저 일본 제국. 근데 일본은 약간 이 영국하고 관련돼 있고 여기서 말한 독일 제국을 카피한 게 바로 대한제국이다. 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거는 빌헬름 1세고 이 흥선대원군의 오리지널 실체는 비스마르크다.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종. 자, 이런 사진 정말 볼품없는 실제 한반도에 조선 500년의 역사가 있었으면 이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 허상 조선의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받다가 1873년 친정을 시작하였다. 이런 개념이 빌헬름 1세의 대리청정을 1862년부터 1860년까지 대리청정 직무를 수행하였다. 빌헬름 1세. 이 개념이 역으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받다가 1873년 친정을 하였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비스마르크 흥선대원군 자, 이 고종은 당연히 여기서 등장하는 빌헬름 1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빌헬름 1세 군국주의로 프로이센의 1등 국가를 만들려고 하였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 베르사유 궁전에서 1872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 황제가 되었다. 즉 바로 이 빌헬름 1세를 카피한 게 바로 고종이다. 소화되신 분들 이해하시라고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이 녹두장군 자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얼굴빛 조명 안 맞죠? 빌이 안 맞죠? 햇빛 안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말하는 녹두장군의 실체는 바로 137이 되었던 이거 베니토 후아레스 이 사람이 녹두장군이고 이 녹두장군의 개념의 또 2순위가 바로 자 베니토 후아레스
키 차이가 20cm가 되는 157.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 중 키가 가장 큰 대통령 빼고 아이고, 이게 낙서가 되면 무빙이 안 되니까 베니토 후아레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게 아니고 프란시스코 마데로는 베니토 후아레즈 키 차이가 20, 157. 즉 멕시코 대통령 중에 두 명이 자 베니토 후아레스 137, 프란시스코 마데로 157. 즉 녹두 장군 관련된 멕시코다. 이것도 허상이다. 실체는 일단 제가 이 비유는 베니토 후아레스 많이 했고 이제 여기서 20cm 더 큰 프란시스코 마데로. 근데 이 프란시스코 마데로가 더 후대 사람이죠. 우리가 녹두 장군 정봉주는 이 1800년대 말에 등장하고 근데 이제 언제나 말하는 오리지널 무대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올 때는 시간차를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신 분은 이미 이해했으리라 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단편 이야기했던 것들 연결해서 이 모든 게 이해되시는 분만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좋아서 누르지 마시고 이 단편 지금 이미 이야기했던 이 모음이 이해가 되시면 소화가 되시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자, 고정 약간 세트 인물 근데 이게 세팅됐던 게 일본 합방 이전이니까 일본 애들이 영국의 오더를 받고 한반도에 세팅이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순종 우리 순종이 이 손에 대한 어떤 손떨림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지금 구글 기록에는 등장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순종은 그 고종 그 커피 사건으로 인해서 뭐 치아가 됐건 기타 등등이 됐건 이 약간 자폐적인 즉 몸이 불편한 거를 뒤집어 썼는데 그러면 이 빌헬름 1세 다음에 빌헬름 2세 독일의 빌헬름 1세의 손자 근데 대권은 빌헬름 2세로 간 거고 얘가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에 걸려서 이 왼손이 트라우마가 있죠. 이 왼손이 짧죠. 왼손이 오른손이 길고 왼손이 짧아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빌헬름 2세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예전에 가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프리드 3세 어머니는 영국의 빅토리 여왕 장녀의 빅토리아 공주 그러면 이 독일하고 영국은 가문 쪽으로는 한 가문이죠. 한 가문 이제 공화국의 국가적인 개념으로 분리가 된 거고 제국주의적 개념에서는 제국주의 봉건제적 개념에서는 한가족 아니 한지복 세가족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신정황후 그 익종의 아내이자 헌종의 어머니고 고종의 양모이면서 그 순조의 순조 며느리인가? 잠깐. 아무튼 이거 패스. 자, 신정왕후 가장 시호가 많은 조선 역사상 왕후 중에 가장 시호가 많은 즉 찬양이 많은 그래서 이 신정왕후 조씨 금성에 사회된 이야기에서 빅토리아 여왕하고 제일 가깝다라는 여러 번의 이야기. 자, 빅토리아 여왕 엄밀히 의미에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여왕으로서 1837년 윌리엄 4세 사망 후
장남 에드워드 7세가 왕위를 이어받는 1900년대, 즉 거의 60년간 넘버원 빅토리아 시대 63년하고 7개월. 자, 이 빅토리아 시대 1800년대 이 오리지널 인물이 결국은 이 신정왕후로 등장하는 거죠. 이 신정왕후가 고종의 양모가 되고, 우리 고종은 빌헬름 1세, 그리고 이 빌헬름 1세 고종의 손자가 되는 빌헬름 2세가 빅토리아 여왕 장녀, 어머니가 이제 빅토리아 공주고, 빅토리아 여왕하고 혈연 쪽 가족 혈연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종 빌헬름 1세,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순종으로 넘어가지만 독일 역사에서는 빌헬름 2세, 그리고 이게 신정왕후고 연결이 되지만 고종의 신정왕후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연결이 되는 게 빅토리아가 빅토리아 딸이 빌헬름 2세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종. 이 말도 안 되는 위작, 짝퉁. 철종이라고 하면서 불이 탔다고 하면서 이 짝퉁. 자, 아무튼 철종 사도세자 은원군의 서손자이고 정계대원군의 셋째 아들, 한성부에 태어났고 여차여차 농업과 남욱군 행상으로 살아서 이 무식 강화도령으로 철종은 제가 링컨이다. 링컨도 켄터키 출신이고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기보다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독학으로 학업을 마쳤다. 일리노이주. 자, 아무튼 이 금성의 사회대 인약에서는 링컨이 철종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죠. 자, 이것도 자주 이야기했던,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야기한 대동여지도. 자, 한반도의 지금의 모습을 말하는 게 대동여지도고, 이 김종호, 자, 그림 여전히 짝퉁스럽죠. 짝퉁, 허상. 오리지널, 김종호의 오리지널은 바로 고산병, 남미 여행, 바로 풀네임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하인리히 알렉산더 폰 훔볼트 남작. 하지만 우리가 훔볼트 형제로 많이 기억되는, 그리고 이 에베레스트 산이 발견되기 전에 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이거를 가지고 고산병이죠. 고산자가. 우리는 고산자지만 실제는 고산병. 폰 훔볼트 남자. 지리학자, 자연과학자, 탐험가. 친형은 교육부 내무장관, 언어학자 빈헬름 폰볼트. 바로 이 폰 훔볼트 남작이 김종호는 바로 이 폰 훔볼트를 갖다 아시아에 박은, 즉 한반도가 김종호면 이 폰 훔볼트 남작은, 자, 북미에서 남미를 탐험한, 즉 아메리카를 완성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역사가 축소돼서 한반도에 온 개념인데, 원래는 중국 대륙의 전체에 왔어야 되는데 동부 13도의 분리적 관점의 시대를 관통했기 때문에 한반도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정말 금성의 사안이 된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는 분.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자, 이런 거는 다 가짜죠, 가짜. 동시대의 인물들의 그림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추사 김정희 금서각자, 이게 중요합니다. 금서각자, 고증학자. 실체 인물은 바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죠, 괴테. 젊은 베르테의 슬픔, 젊은 베르테의 슬픔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안도 이야기했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바이마르 대공국 제상직 지냈고, 김정희도 제상직을 지냈죠. 이게 승무원 검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금서각자. 금서각자.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비, 진흥왕, 북한산 진흥왕 이런 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진흥왕 순수비 이야기할 때 이 김정희고 실체는 이게 낙서를 하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는 괴테, 금서각자, 즉 오벨리스크. 이탈리아 여행에서 이 오벨리스크, 이 복장은 정말 중요한 그림이다. 별 5개.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두 인물, 김종호는 폰 홈볼트 남작이다. 추사 김정희는 오리지널은 바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했던 홍경래 연안. 자, 홍경래는 이 그림도 없죠. 왜? 유교적 한반도에서는 이 세트에서는 이렇게 서울이나 천민의 난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홍경래 난 중요한 거는 평서대원수. 평서대원수 중요하고, 이 홍경래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실제 인물은 나폴레옹이다. 코르시카 섬 하급 귀족 가문 출신 군인으로서 나폴레옹 법전 기타 등등. 이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실제, 하지만 이제 실제 나폴레옹의 지금 모습은 공화국 민주주의가 된 독립협회 인물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이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남북전쟁 이유가 오리지널이고, 미국의 탄생의 본질은 남북전쟁 이후다. 그전에는 이렇게 제국주의적, 봉건제적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이거는 약간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한반도에서 홍경래는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의 기록들, 이 식의 기록들의 인물사, 그 인물사를 오리지널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왜냐면 인물은 사상과 또는 건축과 사상과 건축을 남겨서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비유를 했던 독일, 미국, 영국 이런 인물들이 사상과 기록과 건축으로 함께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조지 워싱턴 가장 많은 인물들하고 교차되는 가설 중에 건융제. 자, 이게 정조. 우리 지금은 많이 영화, 드라마, 사파 때문에 바뀌었지만 우리 오래전 기록에는 이게 정조라고 사파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도 짝퉁. 얘도 짝퉁. 조지 워싱턴. 물론 조지 워싱턴도 많이 각색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퍼즐을 조합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비유했던 프리드리 대왕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 프리드리 대왕을
종조라고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소화되신 분들을 위해서 얘가 바로 무종 구선복이라는 가설도 또 이야기했죠. 계몽전제군주.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합리적 국가 경영. 프로이센. 무종 구선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정조로도 시대적으로 많이 비유를 했던 인물. 프로이센의 남자들만 군입대를 시켜. 아무튼 들으신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아무튼 조지 워싱턴, 건용제, 정조 여기 이제 두 가지 인물로 비유했고 또 영국으로는 조지 3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구선복. 1718년, 1786년 조선 후기 문신이고 군인이다. 10년 이상 훈련대장을 역임했으며 당대 별명은 무종. 이 무종이라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닉네임. 자, 여기까지 이제 소화되셨고 이건 시대가 좀 시간대가 변경이 됐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또 이 부분을 소화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지만 자, 손병희, 천도교 3대 동학의 3대 교주. 하지만 실체는 블라드미르 레닌이다라는 겁니다. 이 블라디미르 레닌을 손병이라고 했다. 즉 그러면 1920년대까지 일때는 이제 한일합방 시대니까 이 시대 역사도 아메리카, 유럽의 역사가 덮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또는 그 유관순은 잔다르크의 아시아판이고 어떤 이 3.1운동 33인이란 개념도 33도로 가는 거고 프리메이스 33도 또 불교 33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한반도에서는 1920년대까지도 이거를 소화하신 분들 알겠지만 허상들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학의 최재우 이야기 많이 했고 동학 2대 교주 최시영. 동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동학은 제가 가장 많이 비유했던 것은 아메리카판에서는 몰몬교 바로 조셉 스미스 주니어 이야기 많이 했고 이들이 또 서쪽으로 가고 또 이 베니토 후아레스 멕시코하고 연결되는 이 관점들을 오리지널 무대에서 이야기했고 근데 진정한 동학이라는 개념은 공산주의적 개념입니다. 탕평론 평평탕탕 탕탕평평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의 막스가 또 제가 말하는 동학 최재우로 넘어온 인물. 그래서 이 두 인물로 비유를 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금의 어떤 이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공화국 시대에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두 개가 병합되는 개념에서 갈라진 건데 아무튼 이 동학의 1900년대로 말하면 이게 바로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 3대째 손병휘가 천주교 지도자가 된 뭐 이걸 떠나서 동학은 레닌이다라는 겁니다. 공화국. 그리고 이 공화국이 먼저 생긴 게 또 이쪽 미국이 되는 거고. 이건 또 깊으니까 이 정도 가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4대 천왕 러시모아산 시오도스 루즈벨트, 링컨,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뭐 오늘 또 이야기할 인물은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바로 토머스 제퍼슨. 루즈벨트,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자주 이야기했던 로마 그리스 양식을 건축을 좋아한 바로 이 토머스 제퍼슨이 누구인가? 자세한 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토머스 제퍼슨이 바로 를 모델로 한 애가 바로 정약용이다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제가 예전에 건용제의 화신, 그 다음에 정조의 러버, 이제 약간 이건 호모성이죠. 정약용, 꽃보다 미나 이야기로 많이 했던 이 정약용이 아메리카 버전에서는 이것도 화상이고 짝퉁이죠. 이런 이미지 속지 마시고 이 정약용에 하고 가장 가까운 뭐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 이야기는 또 다음 금성산 가라사대가 아니고 별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멤버십 우리 감사드리고 소화되시는 분들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